자, 가정법은 제가 설명드리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만 구분하시면 가정법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을 하시다 보면 가정법 현재, 가정법 미래,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뭐 I wish 가정법, as if, as though 가정법, 뭐 without 가정법, otherwise 가정법, each time 가정법 여러 개의 가정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두 가지의 가정법의 개념을 딱 잡으시면 나머지 가정법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실 거예요.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설명 지금 드리는 가정법 과거와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정법 과거는요, 현재 일 반대 상상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과거의 일을 반대로 상상한다라고 일단 개념을 잡으시고 예문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예문을 들어드리면 자,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익숙하게 보셨던 예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문장 보시면. 자, as I'm not a bird까지가 부사절이죠? 부사절이고요. I can go to you가 주절입니다. 자, 부사절과 주절이 합쳐져 있어서 우리가 복문이라고 부르요. 이걸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직설법인데. 자, 시제를 보십시다. 여기 시제가 무슨 시제인가 보시죠. 무슨 시제죠? 현재 시제예요. 여기도 지금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즉, 현재의 일을 나타내는 직설법이에요. 현재 일이에요. 현재 일을 보시니까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갈 수 없다라는 현재의 일입니다. 즉, 지금 현재의 일을 반대로 상상을 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현재 일을 반대로 상상하면 뭘로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정법 과거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개념만 잘 보시면 돼요. 가정법 과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 현재에는 내가 새가 아니에요. 이걸 반대로 상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지? 만일 내가 새라면이라고 하면 되죠? 반대로 상상하니까. 근데 지금 시제가 무슨 시제가 돼야 됩니까? 과거 시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I일 때 비동사는 뭐 쓰는 거예요? was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지? 가정법 과거로 만들어야 되니까. I was a bird.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정법에서는 were를 쓸 수 있다가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기억하세요. I면은 was를 써야지. 과거 시제면 were를 쓸 수 없잖아요. 하지만 비동사 were가 떴을 때는 이게 뭔 거죠? 가정법 과거인 거예요. 아시겠죠? 바꿨고요. 뒤에는 자, 현재에서는 내가 너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상상해야 되니까 내가 너에게 갈 텐데 라고 만드시면 되죠? 만들면 되는 거야. 내가 갈 텐데야. 가야 되는데 지금 시제를 무슨 시제 만들어야 되지? 가정법 과거 시제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can의 과거인 뭘 쓰면 됩니까? can의 과거인 could라는 과거 조동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동사원형 go, to, 이를 만들어주시면 가정법 과거가 된 거야. 즉, 가정법 과거의 특징은 뭡니까? 뒤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원형이 나왔구나. 요 형태를 기억을 하시고, 비동사 같은 경우에 뭘 쓰더라? were를 쓰더라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시제가 과거고 과거니까 가정법 과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해석할 때 만일 내가 새였었다면이에요? 새라면이에요? 해석은 새라면으로 하셔야겠죠. 왜? 가정법 과거는 뭐에 대한 반대 상상인데 현재에 대한 반대 상상이니까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 새였다면이 아니라 새라면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너에게 갈 수 있었을 텐데가 아니라 뭘로 해석해야 돼? 갈 수 있을 텐데라는 현재 시제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지. 즉, 가정법 과거는 뭐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반대 상상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만일 내가 새라면 실제로 새였어 아니었어? 현재에서는 아니었어. 어느 시제에? 현재 시제에. 내가 너에게 갈 수 있을 텐데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 언제에? 시제는 과거지만 현재에 못 갔다라는 개념이 잡히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정법 과거 비동사의 특징 were를 쓴다. 뒤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원형을 쓴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한 문장을 더 해볼게요. 자.
자, 또 문장 만들었습니다. as부터 money까지가 부사절이고요. I can buy 이하가 주절인 또 직설법 현재 시를 썼습니다. 자, 시제를 보시니까 지금 don't have 현재 시제고요. cannot buy도 현재 시제죠. 즉 현재 일이에요. 현재의 일을 반대로 상상해 봅시다. 가정법 뭘로 만들어야 되죠? 과거 시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볼게요. 자,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예요. 그럼 반대로 상상하면 만일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해야겠죠? 가정법 과거 만들어야 되니까 시제는 무슨 시제 돼야 돼? 과거 시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have의 과거 시제에 뭐 쓰면 됩니까? have의 과거는 had죠? 그래서 had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had, watch money. 자, 현실에서 내가 차를 살 수 없지만 나는 그 차를 살 텐데 라고 하시면 되겠죠? 가정법 과거 만들어야 되니까 주어 쓰시고 조동사의 과거형인 could 뒤에 동사 원형 buy the car를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무슨 시제 쓰시면 된다? 과거 시를 쓰면 가정법 과거가 된 거예요. 뒤에는 똑같이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 원형을 써서 이러한 형태가 되어져 있으면 가정법 뭐더라? 가정법 과거더라요. 해볼게요. 자, 만일 내가 많은 돈을 가졌었다면이에요? 가진다면이에요? 가진다면. 왜? 가정법. 과거는 뭐에 대한 반대니까? 현재에 대한 반대니까. 나는 그 차를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있을 텐데요? 있을 텐데. 왜? 가정법 과거는 현재에 대한 반대니까. 자, 실제로 내가 많은 돈을 가졌어? 못 가졌어? 못 가졌어. 언제에? 현재에. 내가 실제로 그 차를 살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언제에? 현재에 라는 개념이 잡히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요. 자, 가정법 과거고요. 가정법 과거입니다. 여기서 if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if를 생략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자, if를 생략할 때 그냥 생략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 생략해야 되냐면 비동사 were가 있거나 또는 조동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만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생략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뒤가 꼭 도치가 일어나라요. 이게 별표입니다. if를 생략하는 경우 뒤에 뭐가 있는 경우? 비동사 were나 아니면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 생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꼭 어떻게 해라? 도치를 해라요.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if를 생략하려고 하는데 뒤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were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죠? 자, were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if 생략할 수 있다 없다? if 생략 가능하다요. 생략하고 뒤에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도치. 비동사나 조동사는 그냥 주어를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도치가 돼야겠네요. 이 문장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were I a bird라고 이렇게 도치가 되어져서 나타날 수 있다까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볼까요? 자, 가정법 if I had much money를 if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얘를 생략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동사가 지금 had입니다. had가 지금 비동사 아닌 거죠? 조동사도 아닌 거죠? had는 지금 뭡니까? 그냥 일반 동사 과거형이잖아요. 그럼 쟤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일반 동사일 때는 생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가정법 과거 시제를 확인하시고 if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비동사와 조동사만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이 가정법 과거 한 거예요. 과거 하려면 이제. 자. 자, 요거 하나 만들어 보고요. 똑같이. 자, 직설법 두 개를 만들어 왔습니다. 자, 요거 시제를 보시니까 요거 지금 무슨 시제인가요? 과거 시제죠? 요거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예요. 즉 얘는 지금 이제 과거 사실에 대한 직설법인 거예요. 자, 이걸 가정법 만들게요.
과거일을 반대로 상상할 때 만들 수 있는 건 뭐죠?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면 과거 완료의 동사 형태에서 아셔야 돼요. 과거 완료의 동사 형태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과거 완료는 동사가 헤드 플러스 pp의 형태로 생겨져 있는 게 과거 완료의 동사의 형태라는 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 내가 새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형성하면, 만일 내가 새였다면으로 만들어야겠죠? 과거 시니까 뭘로 만들어야 되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만들어야 돼요. 만일 내가 새였다면 해야 되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니까 동사의 형태는 헤드 플러스 pp가 돼야겠네요. 헤드. 자, 이 pp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나요? 비동사의 pp 형태가 들어가겠죠? 비동사의 pp는 been a bird. 뒤에는 조동사 무조건 과거형 써야 됩니다. 일단 가정법은요. 쓰시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 헤드 pp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 헤드 고니까 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동사 뒤에는 항상 뭘 쓰는 거죠?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니까 헤드 pp에서 헤드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의 원형인 어쩔 수 없이 have를 사용해서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가 뒤에는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형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동사의 과거형의 have pp 앞에는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 조동사의 과거에 had pp를 못 써서 동사 원형인 have pp인 가정법의 과거 완료 형태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석해 봅시다. 만일 내가 새였다면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새였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언제에?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판단 상상이구나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새가 아니었어. 과거에. 내가 써야겠네. to you. 너에게 갈 수 있었어? 없었어? 너에게 갈 수 없었죠. 언제예요? 과거에라는 개념이 잡히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도 만들어 볼게요. 직설법입니다. 직설법인데 시제가 과거 시제네요. 자, 이거 가지고 가정법을 만들어 볼게요. 과거 사실을 반대로 상상해야 되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만들어야겠네. 만일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셔야겠죠. 만일 내가 가지고 있었다면 해야 되니까 동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의 시제가 어떤 시제가 돼야 돼? 과거 완료 시제가 돼야 돼. 헤드 pp가 되겠네요. 헤드. pp 자리에 누가 들어가나요? 그래서 본동사는 누구죠? have가 본동사니까 have에 대한 pp가 들어가야 돼. have pp는 헤드. 선생님 동사가 헤드 이상해요 라고 하시지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헤드 pp에서 이 앞에 있는 헤드와 뒤에 있는 헤드가 모양새는 같지만 앞에 있는 헤드는 과거 완료라는 동사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모양만 빌려온 조동사 역할을 하고 있는 헤드고요. 뒤에 있는 헤드는 진짜 가지다라는 본동사 have의 pp의 형태인 거죠.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래서 동사가 지금 헤드 pp에서 have의 pp 형태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뒤에는 똑같이 어치머니. 자, 뒤에 봅시다. 내가 살 수 있을 텐데니까 일단 조동사의 과거형 쓰시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헤드 pp가 돼야 되는데 주동사 때문에 have를 뭘로 써야 됩니까? have die의 pp인 ought 하루 만들어주시겠죠. 자,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얘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had pp구나.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 조동사의 과거형에 had pp가 안 돼서 have pp구나.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를 이 모양새를 보고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해석을 해보시면 만일 내가 많은 돈을 가졌었다면이죠. 실제로 가졌어 못 가졌어? 못 가졌어. 언제에? 과거에. 요 개념이 잡히셔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 차를 살 수 있었을 텐데 샀어 못 샀어요? 못 샀어. 언제에? 과거에. 이게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if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첫 번째 거 if 생략할 수 있나요? 헤드 pp에서 이 헤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랬죠? 조동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 if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if 생략하네요. 자, if 생략하게 되면 뒤에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도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조동사는 주어를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도치가 되면 되겠네요. 어떻게 나오면 되나요? had I been 삐리리라고 도치가 되면 됩니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f 생략할 수 있나요? 네. had pp에서 head는 조동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생략 가능하고 이렇게 도치가 되겠네요. 그죠? 어떻게 나옵니까? had I had 삐리리라고 도치까지 나오는 거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가지고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정리하신 거예요. 자, 가정법 과거는 뭐에 대한 반대다? 현재에 대한 반대 상상이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반대 상상이다. 그러면 형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정법 과거 정리합시다. 가정법 과거는 if 절에 비동사는 무조건 뭐가 나오더라? were.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뒤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원형이 나오더라.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가정법 과거는 if 절에 뭐가 나오더라? had pp가 나오더라.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형의 have pp가 나오더라. 라를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if를 생략할 수 있는데 if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뒤에가 뭐가 있는 경우? 뭐가 있거나 조동사가 있는 경우만 if 생략되어지고 if가 생략되어지면 뒤에가 반드시 뭐가 일어나더라? 도치가 일어나더라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정리하시면 이제 모든 가정법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볼까요? 자, 이 문장 보세요. 자, 이거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I wish 썼어요. 응? 자, I wish 가정법입니다. 이걸 잘라서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니까 head pp 보이십니까? 가정법 뭐예요, 이거? 과거 완료죠? 이게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I wish를 뜻 바꿀까? 앞에 식설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as if 가정법이에요. as if 되어 보니까 지금 head pp네요. 얘 뭐죠? 가정법? 과거 완료죠?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또 해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I wish 가정법이에요. I wish 가정법 뭐예요, 이게? 요거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I wish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as if로 싹 바꿔버리면 as if 가정법 과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개념을 갖고 계시면 I wish 가정법 뒤에 뭐가 있으면 가정법 과거에 있으면 과거, 과거 완료 시제가 있으면 과거 완료.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이다 그러면 as if 뒤에 가정법 과거 시제가 있으면 as if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시제가 있으면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하시고 또 계속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 한 문장을 또 다뤄볼까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슈드 가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월투 가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를 딱 개념을 잡으시고 이 두 개만 일단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또 무슨 가정법이라냐면 가정법 미래라고도 하고요. 자, 이 가정법은 언제 쓰는 거냐면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일 때,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형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if절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if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주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절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주어 플러스 아까 나왔던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는 걸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똑같죠? 가정법 과거하고 똑같습니다. 즉, 뭐, 캔의 과거인 could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와도 되고요. 아니면 미래 과거인 would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고 가정법 과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뭐만 기억하시면 돼? 아, 월, 투 부정사가 나오는 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언제 쓴다고요? 전혀 실현 불가능할 때. 만일 내가 장동건이 된다면, 내가 만일 정우성이 된다면,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쓰는 거라는 거죠. 자, 슈드 가정법을 별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특징이 있습니다. 주절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주절이 주어가 나오고,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어. 즉, 어떻게? would, could, 그리고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얘는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요. 조동사의 현재형이 이렇게 나와서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중에서 주절이 조동사의 현재형이 나왔던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없었잖아요. 항상 조동사에 뭐가 나왔지? 과거형이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거나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오고 have p가 나왔지 조동사 현재형이 나온 적은 없었잖아요. 근데 슈드 가정법의 특징은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더라? 조동사의 현재형이 나올 수 있더라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그냥 명령문이 나올 수도 있다. 자, 명령문은 뭘로 시작하나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슈드 가정법의 특징을 요걸 기억을 잘 하세요. 별표 새겨서. 자,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 원형이 나와도 되고 조동사의 현재형에 동사 원형이 나와도 되고 명령문이 나와도 되더라.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월투 가정법, 슈드 가정법을 이렇게 4개를 일단 정리를 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자, 이해하시고. 자, 또 혼합 가정법에 대해서 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보시고.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자, 별표 하나 하고요. 자, if you had taken my advice then 나왔습니다. 이 동사 형태를 잘 보셔야겠네요. had 플러스 pp죠. 얘는 가정법 과거입니까? 과거 완료입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자, 얘는 뭐에 대한 반대 상상이에요? 그러면 현재에 대한 반대 상상이야? 과거에 대한 반대 상상이에요? 얘는 과거에 대한 반대 상상이에요. 과거에.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뒤에 주절을 보니까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보이십니까? 자, 요거는 뭐의 형태입니까? 가정법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과거잖아요. 그죠? 얘는 가정법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는 뭐에 대한 반대 상상입니까? 현재 일에 대한 반대. 자, 잘 보시면 then도 보이지만 then은 그때라는 과거부사잖아요. 만약에 네가 그때 나의 충고를 받아들였었다면이에요. 실제로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언제에? 과거에. 즉 과거일에 대한 상상이죠. 과거일에 대한 상상은 뭘로 써야 되지? 가정법 과거 완료 had pp를 사용해야 됩니다. 보니까 그때 나의 충고를 받아들였었다면 너는 지금 곤란에 빠지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실제로 곤란에 빠졌어, 안 빠졌어? 가정법에는 빠지지 않았을 텐데니까 실제로는 빠졌겠죠. 근데 언제에? 현재에. 왜? 나하고 지금의 일이니까. 그럼 얘는 현재 일을 반대로 상상해야 되니까 가정법 뭘로 써야 되는 거야? 가정법 현재 시를 사용해야 되고, 얘는 과거에 대한 일에 대한 상상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니 had pp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해석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기출 풀어보시겠지만 요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가정법을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교재 보시면 거기 보시면 가정법에 as if 가정법 보이시죠? 자, 아까 I wish 가정법하고 as if 가정법을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I wish는 어디 보면 돼? I wish 뒤에를 보시면 돼요. 가정법 과거가 떠 있으면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가 시제가 떠 있으면 과거 완료인 거예요. as if도 마찬가지죠. as if 앞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뒤를 보시면 됩니다. as if 뒤에 가정법 과거 형태가 있으면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가 있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죠. 특히 as if에다가 밑줄 한번 치시고요. as if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있죠. 요거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마치 뭐뭐인 것처럼 뜻인데요. 요거하고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as though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에 위드워까지 다음
요 문장과요. 그 다음에 자, 이 두 문장을 한번 다뤄봅시다. 자,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Without sunlight, 쉼표고요. We could see nothing이에요. 자, 보시니까, 주절 보시니까 주절의 동사의 형태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보시죠. 가정법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과거의 시제입니다. 자, 현재 일의 상상이야? 과거 일의 상상이야? 현재 일의 상상이에요. 근데 without, 그러니까 without이 뭐뭇이 없는이란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명사 짜게 되어져서 수식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가정법 과거라면 지금 뭐가 안 보입니까? 만일 뭐뭐라면 if절이 안 보이죠. 그죠? 원래 if절에 뭐가 쓰여야 되지? 비동사이면 가정법 과거니까 were. 일반 동사면 동사의 과거 형태인 if절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if절이 안 보이잖아요. if절이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숨어 있냐면 바로 요 without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without 안에 가정법 과거가 숨어 있습니까? 과거 완료가 숨어 있습니까? 가정법 과거가 숨어 있는 거야.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요 동사의 형태를 보고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가정법 뭡니까? 과거죠? 그래서 without 안에 if절 가정법 과거 시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천천히 해석을 해보시면 햇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볼 수 없을 텐데요. 그러면 저거를 if절로 바꿔봅시다. 만일 주어는 누구 쓰면 되겠죠? 우리가 또는 햇빛이 없다면 하면 되겠죠, 그죠? 햇빛이 없다면 하니까 if 그냥 it 하고 가정법 과거니까 비동사는 뭘 쓰면 됩니까? were를 써야 되는데 부정을 해야겠지. 없다면의 뜻이 되니까 were not for sunlight 하면 햇빛이 없다면의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얘가 가정법 과거가 돼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겠지. 다시 한번 뭘 보고 할 수 있는데 could see를 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without을 풀어쓰게 되면 if it were not for sunlight이라 바꿔 쓸 수 있겠다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if 생략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if 생략할 수 있나요? 뒤에 뭐가 있는 경우에 비동사나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 생략하니까 뭐가 있으니까 if 생략하고 어떻게 나올 수도 있나 얘기하면 도치가 돼야 되니까 were it not for sunlight까지 나올 수가 있구나. 이렇게 도치가 돼 있구나까지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without을 또 두 단어로 바꿀 수 있죠. without을 두 단어로 바꿨으면 그거로 바꿨을 수 있구나 해서 여기까지가 정리가 쫙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출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또 다뤄볼게요. 자, without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he'd have failed이에요. 뒤에 보시니까 지금 요 동사의 형태가 보이셔야겠죠? 조동사의 과거형의 have, pp의 형태가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법 무슨 시입니까?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구나를 딱 캐치를 하신다라면 if절이 지금 어디 숨어 있는 거죠? without 안에 if절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가 이 안에 또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if절로 바꿔볼까요? 너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 만들면 되겠죠? 만일 없었다면 해야 되니까 이 동사는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ad pp가 돼야 되는데 had pp를 부정해야겠죠? 없다면의 뜻이 돼야 되니까 had not 다음에 been for had not been for 다음에 your help라고 바꿀 수 있겠네요. 자, 요게 무슨 시제입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가 without에 숨어 있구나 아시겠나 말이죠. 자, if 생략할 수 있나요? 조동사 있으니까 생략 가능하죠? 생략하면 뒤에 어떻게 된다고요? 도치가 일어나더라. 어떻게 나올 수도 있지? had it not been for sunlight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죠. without을 두 단어로 바꿨으면 buffer. 아시겠죠? without 가정법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가정법이 있는데 일단 시험 문제 한번 기출 문제를 다뤄보시면서 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하죠. 기출 문제 한번 볼까요?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자, 보시죠. 천천히 구문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가정법 과거인지 무슨지 봅시다. 자, 2011년 경찰 2차네요. 경찰 2차 문제입니다. 자, 천천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바로 보이셔야 되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가렛까지가 문장의 주어겠네요. wouldn't believe, 동사가 지금 wouldn't believe예요. 믿지 않을 텐데 프레드를 다시는 믿지 않을 텐데, 주절이 먼저 나온 거고요. if절 보이십니까? if절이 지금 뒤에 나온 겁니다. 근데 요걸 딱 보시고 딱 보이셔야지.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그럼 if절에도 가정법 과거 쓰야겠네요. 비동사인 경우는 뭐 쓴다고 무조건? were. 일반 동사는 무슨 형? 과거형. 찾아봐. 오케이. 안 되죠. 얘는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완료는 안 되죠. 현재 완료는 안 되죠. 단 몇 번? 이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의 개념만 잡으시면 지금처럼 가정법 문제를 단 10초 안에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또 볼까요? 봅시다. 조금 어렵나요? 자, 보십시다. 이것도 경찰 문제로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중국어를 배웠더라면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텐데를 지금 뒤에 문장이 나온 거예요. 자, 우리말을 잘 보시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여기까지가 부사절이죠. 중국어를 배웠더라면, 그러니까 가정법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말로 봐서는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지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예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시제가 언제 시제입니까? 과거에 학교를 다녔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학교를 다녔을 때 중국어를 배웠더라면이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가 돼야겠어요? 과거 완료가 되겠어? 과거 완료가 되겠지. 과거에 대한 일에 대한 상상을 해야 되니까요.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동사의 시제는 if절은 뭐가 돼야 되지? had pp. 주절은 주동사의 과거형의 have pp. 요게 딱 떠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일단 만일 내가, 여기는 어떤 시제가 와야 되지? 과거 완료 시제가 와야 된다는 게 딱 떠오르셔야겠죠? 그리고 when I 하는 내가 학교 다녔을 때를 나타내는 과거 부사절이 와야 되니까 여기 무슨 시제가 와야 되지? 내가 학교 다닌 것은 과거잖아요. 얘는 가정법이 아닌 거지. 얘가 가정법이고 얘는 무슨 시제가 와야 돼? 학교 다닌 건 과거니까 얘는 과거 시제가 와야 되고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을, 자, what 배운 거 아까 생각해 봅시다. 관계대명사 what 생각해 보세요. 자, 관계대명사 what은 뒤에 문장 구조 완전하더라, 불완전하더라? 불완전하더라. 그리고 what은 뭘 먹어버린 관계사죠? 선행사 더팅을 먹어버린 거니까 확인을 해야 돼. what 뒤에 문장 따져보니까 this sentence가 주어, means가 의미하다. 근데 뒤에 뭐 있어야 되는데? 뭐뭐를 이해하다,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없죠? 자, 목적어 만들어진 무슨 관계사? 목적격 관계사. what 앞에 선행사 있으면 되는데 선행사 없네. 그죠? 관계사 what의 특징을 이 두 개를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천천히 해석을 해볼게요.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뒤에 지금 딱 보니까 나와 보이십니까? 얘는 지금 현재 일이에요, 반대 일이에요? 현재의 일을 상상해야 되죠? 현재의 일을 상상해야 되니까 여기는 가정법 과거가 와야 돼요, 과거 완료해야 돼? 과거. 여기는 가정법 과거. 그럼 끝난 거지 뭐. 그지? 보기를 보십시다. 보기를 보니까 처음 문장에는 뭐가 와야 되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와야 되니까 헤드 pp가 와야겠네요. 첫 번째 거 헤드 pp 들어가는 거 찾아봅시다. 1번과 3번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들어가야 될 건 뭐야? 과거 시니까 동사의 과거 시가 들어가겠죠? 과거 시에 있는 건 was밖에 없네. 답이 3번이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가정법 과거 시제가 들어가야 되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에 동사 원형 돼 있는 거 한 몇 번입니까? 그래서 3번 답이 되겠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에 대한 개념만 잡으시면 꽤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죠? 어려운 문제였는데
아주 쉽게 해결되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보시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12번 문제 나갈게요. 12번. 자, 12번 봅시다. 이런 문제가 좀 많이 까탈스럽고 시간이 많이 들죠. 그죠? 구문 다 잘라야 되니까. 자, 이거 지방직입니다. 지방직 9급이에요. 이거보다 약간 뭐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한번 정확하게 따져볼게요. 자, 다음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자, if I had followed your advice예요. 어디에 밑줄 쳐야 돼? had followed에 밑줄을 쳐야겠죠? 가정법 뭡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현재에 대한 상상이야? 과거에 대한 상상이야? 과거에 대한 상상이야. I would be, 뒤에는 would be예요. 요거는 가정법 뭡니까? 가정법 과거인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겠죠. 얘는 가정법 과거야. 그럼 얘는 현재에 대한 상상이야? 과거에 대한 상상이야? 현재에 대한 상상이에요. 뒤에 보니까 나오 보이시죠? 요거 뭐 힌트를 얻었겠네. 자, 만일 내가 너의 충고를 받아들였었다면, 자,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언제에? 과거에. 그래서 과거 완료 쓴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 나는 would be very healthy. 매우 건강할 텐데 지금 건강해 안 건강해? 안 건강해. 언제? 지금. 현재에 대한 반대 상상이야. 그럼 현재에 대한 반대 상상은 뭘로 만들어야 되죠? 가정법 과거인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원형. 얘는 과거에 대한 상상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had pp 맞네요. 문제가 뭐야? 어법상 옳은 것은 1번이 답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2번과 3번, 4번이 왜 틀렸나 한번 살펴봅시다. 2번 보세요. 자, I felt. 나는 느꼈습니다. 너무나 뭘 느꼈냐면 nervous, 초조하게 느낀 거여서 such, 너무나 형용사해서 대절하다의 뜻인데, 자, so 형용사 such 형용사 다 뜻은 비슷하지만 such 별표하세요. such 다음에는 꼭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such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돼서 지금 nervous는 뜻이 뭡니까? 품사가 뭐예요? 품사가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지. 그럼 전 문장이 맞으려면 such를 뭘로 고쳐야 됩니까? so로 고치셔야겠죠. 네, 그래서 나는 느꼈습니다. so 너무나 초조함을 느껴서 대절하다의 뜻입니다. 결과용법이네요. 내가 couldn't concentrate on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일에 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번 문장은 such를 so로 바꿔야 되고요. 3번 봅시다. 자는요, 주어예요. became 배웠습니다. 자, became은 여기서 완전 자동사예요? 불완전 자동사예요? 동사편 외우셨으면 아시겠죠? became 뭐뭇이 되다의 뜻으로 불완전해서 뒤에 문장 성분이 뭐가 들어와야 되나요? 문장 성분 보호가 들어와야 되는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그러면 뒤에는 무슨 자리입니까? 문장 성분이 보호 자리에 지금 great라는 형용사가 와서 이 형식 문장이 갖춰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심심해서 자르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처럼 저처럼 정확하게 구문 분석을 하셔야 돼요. 청크 단위로 하셔야 됩니다. 청크가 뭐죠? 문장 성분 단위로 정확하게 구문 분석을 하셔야지만 어법도 보이고 독해의 기본이 쌓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만약에 청크 단위로 못 끊으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청크 단위, 즉 문장 성분 단위로 끊는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지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심심해서 끊는 게 절대 아니죠? 자, 이 형식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죠? 수식어가 되어야겠죠? 자, by가 전치사고요. 전치사는 누구랑 짝이 돼야 됩니까? 명사랑 짝이 돼야 되죠. 그래서 allow는 허락하다라는 동사인데 동사가 전치사와 짝이 될 수 없으니까 동사를 뭘로 변신시켜야 돼요? 명사로 변신시키기 위해서 지금 동명사를 만들어준 겁니다. 얘는 동명사예요. 자, 그리고 자, 얘는 명사로 변신했지만 명사가 되기 전에 뭐였죠? 동사였잖아. 그러면 이 안에서 동사의 구조를 띈단 말이에요. 요거를 정확하게 또 잘라보셔야 되는 거야. 동사로 himself라는 목적어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또 동사가 떴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동사고 목적어고 얘가 또 run이라는 게 문장 성분을 취하겠죠. 얘 문장 성분을 파악하려면 목적어와 연결해서 이 관계가 되나 안 되나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스스로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그 스스로가 배우다 돼야 안 돼요? 되잖아. 그 스스로가 목적어가 주어 역할하고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동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의 문장 성분은 뭘로 확인이 되는 거죠? 목적보호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를 뭘 따지셔야 되냐면 목적어하고 목적보호 관계가 능동인가 수동인가를 따지셔야 되지만 목적보호 자리에 쓸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목적보호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은 투부정사,
to가 없는 원형 부정사, ing 붙인 현재 분사, 그 다음에 수성의 뜻을 갖고 있는 과거분사, 대표적인 4개가 있는데 allow 동사를 외우셨다라면 그죠? 쉽게 알 수 있는 거지. allow는 목적보호 자리에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능동관계일 때 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투부정사만 와야 된다는 것을 교재에 보시면 있어요. 확인해 드릴게요. 교재 몇 페이지 피시냐면 제가 드린 엑기스 요 핸드북 교재를 달달 외우신다면 저런 게 보인단 말이죠. 바로 몇 페이지 피셔야 되냐면요. 몇 페이지니? 저기 5페이지 펴보세요. 아니 5페이지 아니다. 저기 더 뒤야. 5형식이니까 몇 페이지니? 8페이지 펴보세요. 8페이지 왼쪽에 중간에 보시면 SV 목적어 투부정사 보이십니까? 거기 쭉 내려가시다가 allow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에 있습니까? allow 동사 12번 보세요. 12번 보시니까 allow 보이시죠? 자, allow 동사는 목적어와 목적보호가 능동일 때 목적보호 자리에 뭐만 와야 돼? 투부정사만 와야 된다라고. 이 동사 파트를 외우셨으면 아, 런이 틀렸구나. 얘가 뭐가 와야 되는데 투부정사가 와야 되는데라고 바로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기본이 안 갖춰져 있으면 절대로 맞출 수 없는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요 엑기스 핸드북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본을 익히신다면 제가 장담컨대 경찰에 나오는 어법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해결하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아시겠죠? 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자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엑기스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4번 문제 볼까요? 4번. 자, 그럼 4번 문장이 지금 맞았나 틀렸는지 봐야 되는데 당연히 틀렸겠죠. 답은 1번이니까 4번 문장 어디가 틀렸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 관계사 배웠으니까 그 문제 나오겠네요. 탐이 주어예요. 무브드가 동사입니다. to seek하고는 투부정사 아니죠? 얘는 전명구의 수식어입니다. 1형식 끝났습니다. 그리고 쉼표하고 which 나왔어요. 자, 쉼표하고 which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의 무슨 용법? 계속적 용법이네요. 자, 관계대명사가 딱 뜨게 되면 어딜 봐야 된다? 뒷 문장 구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문장 구조가 완전하더라, 불완전하더라, 불완전하더라 확인을 해야겠지. 저 뒤에는 문장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야. 따져봅시다. he가 주어고요, work for가 동사고요, 또는 work to를 끊고 전명구를 봐도 됩니다. 자, 일단 루이스 목적어 있고요. 자, 주어, 동사, 수식어로 봐도 되고 아니면 for까지 동사로 보고 목적어로 봐도 되고 1형식이거나 3형식이거나 어쨌든 간에 지금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면 which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우리가 아직 관계부사 안 배웠지만 그럼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전치사, 관계사가 들어가야겠죠? 전치사, 관계사 뒤에는 문장 구조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해야 되니까. 또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전치사, 관계사를 선행사가 장소면 관계부사 where, 선행사가 시간이면 관계부사 when, 또 선행사가 the reason, 이유면 관계부사 why, 선행사가 the way, 방법이면 관계부사 how로도 바꿀 수 있는 거를 관계부사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나온 김에 잠깐 할까요? 자, 관계부사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요 잠깐 없애버리시죠? 관계부사 얘기나 잠깐 관계부사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교재 펴시면 그 관계부사 펴보세요. 거기 참고하시고 관계부사 표 잠깐 해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령문이네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가 I오고요. 더 데이가 D온 거는 연결해서 이 관계가 안 되기 때문인 거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and하고 또 새로운 문장 떴습니다. 주어고요. 동사고요. 수식어고요. 전명구 수식어예요. 자, 말해줘 나에게 그날을 and 그리고 그녀는 돌아올 거야. 그날에란 문장이에요. 두 문장을 관계사로 한번 관계시켜 봅시다. 아까 많이 연습했죠? 자, 관계사를 만들어야 되면 공통되는 거 찾으셔야겠네요. 찾아봅시다. 더 데이와 더 데이예요. 그죠? 한 문장 만들어야 되니까 and 없애고 더 데이 없애고 어디까지가 선행사? 앞에 있는 더 데이까지가 선행사.
자, 관계사 붙여야겠네요. 더데이가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이니까 후 써야 돼? 위치 써야 돼? 위치. 많이 공부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위치 뒤에 있는 문장 구조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당연히 불완전해야겠지. 어디가 불완전할까? 찾아봅시다. 어디가 불완전해요? 전치사 하면 누가 없습니까? 짝인 명사가 없죠. 이걸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얘는 무슨 관계사예요? 목적격 관계사예요. 대수로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뒤에 있던 전치사가 관계사 앞으로 또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만들어 볼게요. 선행사까지 나오고요. 전치사 on이 앞으로 가고 which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관계사 뒤에는 문장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완전하겠지. 뒤에 뭐가 없어? 수식어가 없어지고 관계사가 생긴 거니까. 전명구가 없어지고 전치사 관계사가 생긴 거니까 이건 있으나 없으나 문장은 몇 형식? 1형식이잖아요. 그죠? 뒤에 문장도 당연히 she, come. 자, 이게 몇 형식 완전한 건지 정확하게 문장 구조를 안 자르시면 얘가 몇 형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몇 형식이에요, 지금? 1형식. 아직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구문 분석하시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장 완전하니까 전치사 관계사 쓰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선행사를 보니까 지금 대이네요. 대이는 시간, 장소, 시간이잖아.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일 때 뒤에 나와 있는 전치사와 관계사를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관계 부사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선행사가 시간일 때 관계부사는 뭐 씁니까? when 써야 돼요. 선행사가 장소면 관계부사 where 쓰면 돼요. 선행사가 the reason 이유일 때는 관계부사 why를 쓰면 돼요. 선행사가 the way 방법일 때 관계사 how를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where는 뭐하고 뭐가 합쳐진 거죠? 전치사와 관계사가 합쳐진 거고 얘도 마찬가지겠지? 아시겠죠? 응? 자, 그러면 관계부사 뒤에는 문장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완전하다.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전치사와 관계사다. 전치사는 장소일 때는 작은 장소는 at, 큰 장소는 in, 그 다음에 특정한 장소는 on 플러스 which. 시간도 마찬가지죠. 작은 시간은 at, 큰 시간은 in, 특정한 시간은 on 플러스 which. 자, 그러면 이유일 때는 전치사 못 쓰는 거죠? for를 쓰는 거거든요. y를 두 단어로 바꾸면 전치사 for 플러스 which. 그 다음에 또 how는요? in 플러스 which.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걸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할게요. 좀 더 정리합시다. 자, 관계대명사 뒤에는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고. 대신에 소유격 관계사 뒤에는 완전해. 그러면 전치사 관계사 뒤에는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그죠? 자, 그럼 전치사 관계사를 한 단어로 바꾸면 관계부사. 선행사가 시간이면 when, 장소면 where, 이유면 the reason이면 why, the way 방법이면 how에. 즉, 관계부사 뒤에는 뭐가 없어졌으면 부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관계부사야.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없어졌어? 소유격을 제외하고는 명사가 없어졌어. 아시겠죠? 그럼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없어? 명사가 없어. 불완전해. 소유격은 완전하고요. 관계부사 뒤에는 뭐가 없어졌어? 부사가 없어졌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관계사와 관계부사 잠깐 설명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이거 정리하시고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 다음에 각각 다른 가정법을 숙지를 하시면 이 가정법과 관계사, 관계부사는 항상 기출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알고 계셔도 제가 볼 때 3-4문제 이상은 거저 여러분들이 맞을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 복습 철저하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연결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